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요즘 들어서 전기차가 꽤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차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감가가 꽤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감가가 심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네시스의 전기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전기차가 세 종류가 있죠. G80 전기차, GV60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GV70 전기차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성비나 활용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GV70이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앞쪽에서 보면은 요 라이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신형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ML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의 4구 램프가 들어가 있으면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전기차 중에서 가장 섭섭한 거, 아쉬운 거, 충전구가 앞에 있습니다. 보통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충전구가 앞에 있어서 전면 주차를 한 제네시스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앞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갔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제네시스에 정말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 저는 GV70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은 차량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얘가 준중형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크고, 중형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준중형과 중형 요 사이 어디쯤엔가 있는 그런 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G80 같은 경우에는 80kWh가 넘어가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GV70이 나오던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77.4kWh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400km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GV70, G80 이 두 가지 차종은 듀얼 모터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kW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력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400마력이 좀 넘는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휠 옵션이 7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차량의 색상이 어때요? 매트 컬러 중에서도 그레이 색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매트 색상을 넣는 데에도 7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딱 볼 수 있는 게 휠 70만 원 들어가 있고, 요 뒤쪽에 있는 컬러 색상도 7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GV70 내연기관을 생각해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머플러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동그라면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일반 모델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GV70 전기차 버전에서는 스포츠 패키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히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는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열어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 일반 내연기관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있고, 한 가지 뒤쪽에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V2L 기능이 이 뒤쪽으로 있습니다. 3.5kW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을 쓸 수가 있어서 겨울철에 밖에 나가서 전기 난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이 옵션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한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시트입니다. 시트가 이런 식으로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고 고급스러운 가죽이 쓰였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 차량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2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싼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파퓰러 패키지거든요. 파퓰러 패키지가 계기판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또 더하자면은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거, 파퓰러 패키지를 넣었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제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게 되면은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GV70은 사실상 아웃도어 패키지 빌트인 캠을 뺀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 있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골랐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V70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버전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차가 처음 딱 출고됐을 때만 하더라도 깡통 기준 정말 아무런 옵션을 넣지 않았을 때 가격이 7,800만 원?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을 2가지인가 빼고 정말 다 때려박았던 차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차가가 한 9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을 때 신차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는 한 9천만 원 초반 요 정도가 됐었지만 여기서 세제 혜택 받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 3.5% 적용하고 아무래도 가격이 5,5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보조금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요 두 가지를 합해서 한 500만 원 언저리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차량이 처음 출고됐을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한 8,200만 원, 8,300만 원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2년 조금 넘었고 주행거리도 3만 킬로 좀 넘었는데 지금 가격이 6천만 원 초반까지 내렸어요. 아니 잠깐만 1년에 감가가 1,000만 원씩 된 거야. 아니 GV70이라고 생각하면 감가가 정말 안 되는 제네시스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내연기관 생각해보면 1년에 뭐 500만 원도 감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2년 지났는데 GV70 전기차가 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괜찮은데? 심지어 제네시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옵션이라든지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짱짱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이면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바로 그 모델의 그 색상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델 3를 리본카에서 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 3를 딱 보여주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거 그거 BMS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요 BMS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 모델 3 연식들이 19, 20, 21, 22 요렇게 4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식의 차량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보증 기간을 2년 4만 킬로미터를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 3를 왜 구매를 할 만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 옆에 있는 모델 3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3입니다. 미국에서 2026년 한 2분기 이내로 모델 3, 모델 Y 하드웨어 3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FSD V14 라이트 버전을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FSD 버전이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뭐 14.2점 몇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4.2점 몇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FSD 14 라이트 버전이 출시가 되고 나면 한국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하드웨어 3라고 하더라도 FSD가 잘 작동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풀리고 있는 하드웨어 3 기반의 V12 버전의 FSD도 시내 도로를 주행한다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거나 했을 때 전혀 문제없이 주행을 하거든요. 어지간한 곳에서도 꽤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FSD가 풀려서 하드웨어 3 버전도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은 미국 생산된 버전들이 FSD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차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요 모델 3가 진짜 가성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모델 3를 얘기할 때 21년식, 22년식 이 두 가지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격 전압 360V의 용량이 236A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모델들은 총 용량 배터리 자체가 낮았어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1년식 이후로 넘어가면서 배터리 용량이 늘었고 그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하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21년식 이후로 들어간 모델들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델 3가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높아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이 7천만 원이 올라가고 뭐 롱레인지는 8천만 원이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만 하더라도 출고될 때 가격이 7천만 원 중반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7천만 원 초반, 6천만 원 후반 요 정도의 출고가 됐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됐고 주행거리가 6만도 안 됐는데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내년도에 FSD 14 버전이 들어왔을 때 하드웨어 3라고 하더라도 난 그거 먼저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요 모델 3가 사실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보증기간 자체도 5년에 15만 킬로미터 정도 보증기간이 꽤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기에는 꽤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아 EV6도 있습니다. EV6도 생각보다 정말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이에요. 일단은 EV6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EV6 트림이 원래는 라이트가 있고 에어가 있고 어스가 있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라이트는 거의 없을 겁니다. 라이트 트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트림이기 때문에 옵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사실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에어 아니면 어스 이 두 가지를 놓고 구입을 하는데, 그 둘 중에서도 롱레인지냐 스탠다드냐 이것도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 보통 봄, 여름, 가을에는 못해도 6km/km 뭐 요 정도가 나오는데, 겨울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비가 진짜 시내도로 주행하면 4? 아니면은 조금 고속도로 올라가면 5? 요 정도가 나오고, 히터를 전기로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77.4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롱레인지를 고르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어스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는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뒤쪽에 가서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볼 것 중에 하나는 요 휠이에요. EV6 같은 경우에는 휠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9인치, 20인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에어에서도 19인치고 어스트림까지 올라와도 19인치입니다. 20인치 휠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옵션을 더 추가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20인치 휠로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EV6가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20인치 휠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휠 1인치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뭔가 외관의 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전비, 승차감 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어지간하면 19인치 그대로 달고 가는 게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올휠 드라이브 배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들만 보면은 후륜구동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에서 나온 전기차들이 싱글 모터라고 하더라도 보통 230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면 물론 듀얼 모터를 가서 300마력이 넘어가고 이런 거 물론 좋기는 한데, 제가 사륜구동 모델을 타거든요. 좋긴 해요. 이게 좀 더 빠르고 가속 잘 되고 좀 그런 건 물론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겨울철에 뭐 눈길이라든지 요즘같이 너 지난번에 눈 올 때 뭐 차들 삥삥 돌고 못 봤냐? 윈터 타이어 끼세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난 4휠 드라이브니까 올 시즌 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윈터 타이어를 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어스트림 정도까지 올라가면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꽤 넓은 거의 준중형 SUV에 해당하는 트렁크 공간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스트림을 고르라고 하는 이유가 실내에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EV6 실내로 들어왔을 때 제가 어지간하면은 어스트림을 고르라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 왼쪽에 보면은 이 고속도로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HDA2 버전으로 들어가는 게 어스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파워 시트, 메모리 시트,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편의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스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아이오닉5보다 EV6의 어스트림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후진 기어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어라운드 뷰가
EV6는 어스트림만 고르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준중형급에서는 어라운드 뷰를 기본 사양으로 잘 안 넣어줘요. 근데 EV6는 이때 당시에 현대기아에서 약간 주력으로, 그러니까 힘 좀 주고 만들자, 뭐 옵션 같은 거 일단 다 넣어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스트림만 골라도 사실 넣을 만한 추가 옵션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스트림에서 추가 옵션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쪽에 보면은 썬루프나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브리디안 사운드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따로 빠져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스트림에서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신경 써서 만든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EV6를 좀 추천드리고 거기서도 어스트림 정도까지는 올라온 차량들을 고르라, 요 정도면은 진짜 가성비 있는 EV6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 EV6가 어느 정도로 정말 가성비 있는 전기차냐, 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EV6 어스트림이 처음에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가격표에 적혀있는 대로만 보면 6,3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생각보다 비싸죠? 물론 6,300만 원을 그대로 다 주고 출고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제 혜택 받고 개별 소비세 3.5% 받고 보조금 받고 지자체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5천만 원 정도에 근접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보조금을 더 조금 받게 되고 거창, 거제 뭐 이런 곳들은 보조금을 조금은 더 받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보조금을 2023년도쯤에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조금 다 받고 세제 혜택 다 받아서 한 5천만 원 정도에 나왔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3년도 안 됐고 주행거리도 4만 킬로미터 언저리에 있는 차량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차량들이 지금 3천만 원 초중반 정도 가격대에 해당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연간 못해도 한 5,600만 원 정도씩 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기차인데 감가 엄청 심한 거 아니었어? 1년에 막 1,000만 원씩 감가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현대기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감가가 되지가 않아요. 1년에 1,000만 원씩 감가되는 현대기아가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EV6가 가성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를 포함하고 있는 준중형 SUV들이 보통 뭐 인스퍼레이션, 시그니처 요 정도 등급에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량들하고 전기차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유지비가 훨씬 더 적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요 EV6가 진짜 괜찮은 차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감가가 되어서 얼마나 가성비 있는지 모두 다 살펴보니까 사실 감가 자체는 제네시스가 정말 많이 돼서 저는 사실 돈만 있으면 제네시스가 진짜 가성비 괜찮은 차량이지 않나? 아니 디자인도 요 정도면 되게 괜찮고 옵션도 정말 한가득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었던 그런 차량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봤던 4가지 전기차 중에 나는 어떤 차가 가장 끌리는지 그런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